먼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데 대해 국정원 출신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에 대한 원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관장이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져야 되는 직책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은 공개되는 마지막 이 청문회에서 신상 문제나 사상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되는 것은 다른 청문회 대상자들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심층 나머지 문제는 심층 검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이런 질의에서는 신상 문제와 그리고 국가 간 그리고 사상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대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5대 비리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텐데 네. 잘 아시죠? 위장 전입서부터 시작해서 세금 탈루까지.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뭐 제 판단으로는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008년 이전에는요,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원장 내정자 본인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본 의원이 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장 내정자가 국정원에서 약 28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본 의원에게 몇 번이나 혹시 신원 재검증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적어도 6번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6번 받았는데 원장 내정자는 국정원에서 4급 이상 간부로 승진할 경우에 그 승진할 때마다 신원 재검증을 정밀하게 다시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4급부터 차장까지 받으셨으니까 5번 저한테 받으셨죠?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는 최초로 북한의 경소로 사업을 캐도입니다. 캐도 직원으로서 공식 파견돼서 약 2년간 상주한 바 있으시죠? 네. 근데 북한에 파견될 때 사실은 그때 처음 파견이었고 굉장히 위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신원 재조사를 특히 사상 문제에 대해서 받으신 바 있죠? 뭐 저는 제가 왜 지명됐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네. 명령을 받고 뭐 갔습니다. 그때 유서 쓰시고 가셨잖아요. 뭐 그 당시는 뭐 남북 간에 굉장한 냉엄한 시대였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갔었죠. 담담하게 그때 근데 신변의 위협이라고 그러시지만 담담하게 가시던 모습이 사실은 지금도 선합니다. 근데 그 자기 명예를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내정자께서 존경하시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질문에 뭐 장소가 이래서 그런지 좀 당황해서 그러신지 좀 답변이 부실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KT 스카이라이프 고문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받은 그 자문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게 소득세를 제하기 전 금액입니까? 아니면 소득세를 제한 후의 금액입니까? 뭐 세 전이죠. 그러면 한 3% 정도 소득세를 제하기 전 금액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문료를 받을 당시에 그 공무원 연금 대상자셨죠. 네. 그 공무원 연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자문료를 받으면 공무원 연금이 상당히 삭감이 될 것 같은데 한 몇 프로 정도나 삭감되셨습니까? 뭐 한 절반 정도. 그럼 절반 정도만 몇 프로 얼마 정도 삭감되신 거죠? 뭐 한 7, 80만 원 될까? 그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자문료가 1,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받은 돈은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의 규모보다 또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주는 어떤 감정적인 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할 것입니다. 그 내정자께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 정당의 그 입장에 따르지 마시고 그 최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대의 PC를 감염시킨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위협이 굉장히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테러 방지법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 소위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한 대응 방안,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게 결국은 필요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를 지금 아니면은 뭐 저희가 답변을 갖다가 그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테러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 개인적인 대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다? 그걸 갖다 한번 내정자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 저희 사이버 어떤 해킹의 피해가 뭐 나타났고 그를 겪은 적도 있고요. 몇 년 전에 은행도 마비됐고 또 방송사도 공격을 당했었고 최근에는 제 군사 기밀도 많이 누출이 됐었고 사이버 위협이 아마 저희가 당면해서 가장 국가 차원에서 역점을 드려야 될 부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뭐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장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뭐 사항들은 사실 모두 최종적으로는 국회 논의를 거쳐서 법 개정 내지는 법 제정 사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입장을 제가 계속 하여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